뭐 이해훈 의원네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도 12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장동혁 이해훈 본이 당원에 상처 준 인물에 과감한 조치 필요해라는 기사인데, 아니 뭐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당에 그 쓸만한 인재가 있어서 갖다가 픽업해서 나라 국가에 장관직을 줬는데, 그것이 뭐가 이해훈은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 무슨 국민의힘당에 상처를 줬다고 그런지 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대로 논리를 보니까 국민의힘당에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머리 좋고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에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물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 자기 당내에서 끝나지 않고 야당에서도 했다는 것은 옛날 그 이명박이라든지 김대중 정부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것인 경우가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덕수를 전 총리를 갖다가 픽업해서 쓰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추미 대사를 지냈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리를 했는데, 이렇게 그 인물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인물이 좋으면은 뭐 여당도 쓰고 야당도 가고 그래야지, 무슨 뭐 야당에서만 여당에서만 인물을 뽑고 뭐 야당에 쓸만한 인물은 뽑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그렇게 고지시간 그런 깡막힌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 국민의힘당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당 이해훈을 발탁해서 장관을 하는 데 대해서 뭐 배반을 했느니, 무슨 뭐 누구의 뭐 무슨 다이아몬드니 배반한 유다니 이런 거를 갖다가 프레임을 걸어서 갖다가 난도질 하는 걸 보고 참 국민의힘당이 딱해요. 장동혁이 보세요. 어제도 똑같은 말 했는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그랬죠. 이것은 이재명이가 더 그릇이 크다. 이 나라에 필요한 인물을 여야 가리지 않고 큰 범위에서 골랐다. 이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점수를 더 줄 수 있다.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인물을 뽑았다는 거,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고, 이 장동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당이 이 선택받은 이효은이한테다 무슨 뭐 갖다 배반했니 어쩌니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수치스럽다. 그 전에 국회의원들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 식구로 싹 이렇게 뭐 깔맞춤을 하죠. 그전 다른 당의 인물들 다 빼버리고 자기 당으로 전부 다가 자리를 채우는데, 그래도 약간 도량이 크거나 그릇이 큰 인물들은 뭐 자기 당에서만 찾지 않고 반대 뭐 야당에서도 인물이 좋은 사람을 드리고, 뭐 전직 뭐 다른 그 정부에서도 썼던 그 인물도 다시 이렇게 발탁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해훈이한테다가 그 대나무 뭐 철저하게 무슨 그 검색하겠다라고 난리를 치우는 거, 나는 국민의힘당 표 떨어진 소리가 들리네요. 응? 이렇게 못나 빠졌냐? 수치스럽다 보기에도. 자기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당에 쓸만한 인물이 있으니까 데려갔으면, 자기들은 그 전에 다른 당들은 뭐 여당이 여당 안에서만 뽑고 다른 당은 전부 배제했다는 거, 그런 걸로 시비를 걸었는데, 이것은 여당이 야당에서 인물 뽑아갔다고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좋느니 어쩌니 하고 이 날을 치면서 심파주로 나가고,
정말 그릇이 아니다. 예? 장종지밖에 안 되는 인물들이다. 예. 장동영 보수정당 가치 확고히하고 당성 최우선하는 것이 부각되는 국면. 이것은 국민의힘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는 것도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치로 가서 장관을 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힘당에서 너무 이렇게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뭐 이해운 그 의원을 갖다 공격한다든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건 오히려 지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을 국가에 이득이 되는 사람을 선출한 데 대해서 자기 민주당 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 내에서도 인사를 이렇게 고루 이렇게 특정한 가장 적절한 인물을 찾았다는 데서 발굴했다는 데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국민의힘당은 너무 쫄짱부들이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해원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 예산 장관직을 수락한 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자기들이 상처를 받고 뭐하고 합니까? 그게 뭐 상처받고 할 거예요? 못나 빠진 것들이죠. 보수정당으로 가치를 보다 확고히 재정리하고 당성은 최우선해야 한다는 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당을 배신하고 그게 배신입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에 필요한 장관직은 아무 데서나 뽑을 수 있죠.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서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자기 당에서 내쫓았다는데 정말 치졸해요.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이거 발표되자마자 이해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를 선출한 데 대해서 자기 이제 집안 식구들만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만한 인물 있으면 픽업해서 쓴다는 것은 국가 국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가지고 인물 선정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은 쫄짱부란 거예요. 자기 당에서 선택돼서 뭐 민주당으로 오라리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장관으로 픽업 발탁된 이해원이를 뭐 배반자니 뭐니 이해원이를 갖다 국민의당에서 잘라버리고 또 이번에 무슨 뭐 인물 심사할 때 보자 이따 이 짓을 하는데 나는 국민의힘당 정 떨어지네요. 장 대표는 29일 오후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기용은 지금 여러 이슈를 덮기에 무리만 협치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한 것이라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국민의힘당 장동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당이 너무 쫄짱부다. 너무 크게 보지는 못한다. 아니다. 그릇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보여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치관은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과 너무 맞지 않다며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뭐 그때 그 농림수사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그 장관도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들어와서 그대로 채용했잖아요. 이 전 의원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중도 확장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장 대표는 중도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한다면서 아무런 가치와 철학 없이 상대 진영 인사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뭐 그쪽 사람을 빼간다기보다도 지금 뭐 장관으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더 쓸만하고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그 정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픽업할 수 있겠냐. 국가 국익을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쳐다봐야지. 국가에 가장 적절한
필요한데 민주당 내에 없고 국민의힘당이 있으면 당연히 발탁해야죠. 여 잠시 벼시 드는 곳이라 하여 본인이 그동안 가져온 소신과 가치를 버리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건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재차 이 전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니까 쫄짝불하는 거예요. 장동영이가 지금 이혜원이 이혜원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있죠. 국민의힘당이니까 민주당이라도 이재명 공격하고 윤석열을 두둔했겠죠. 그러나 자기 전공했던 그런 경제 분야에서 장관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전공 분야의 전문직 지식이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 날개를 펼 수 있죠. 국가를 위해서. 장 대표는 이번 이 전 의원에 대한 장관직 지명 수락 과정을 보며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 가치를 보다 확고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며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수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얘기를 하는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것들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먹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지그들 당리당냐만 칠한다. 무슨 놈은 민주당에 갈 수도 있고 국민의힘당도 갈 수도 있고 그러죠. 아이 엉망이네. 좀 끌었다가 할까요? 옷을 바꿔 입어. 또 장 대표는 오히려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 마음에 상처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결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인물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저쪽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칭찬을 해줘요. 자, 이런 장관을 뽑는데도 야당이고 우리 당이 아니니까 안 돼 하고 오히려 그런 것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우리 당이 없어서 그쪽 윤어게인 했던 사람을 뽑냐 하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당 장동영을 비롯해서 이따위 짓거리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당 의원들이 정치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치에 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박탈합니까? 국민이 필요로 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데는 여당 야당 필요 없이 발탁되면 가서 일해야죠. 상당히 아주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머니투데이에 2025년 12월 29일자 기사 장동혁 이혜원 본이 당원에 상처 준 인물에 과감한 조치 필요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 이혜원이 말 또 같은 이혜원이에요. 한국경제 2025년도 12월 29일자 이혜원 한 경제는 회색 꽃불소 상황 기획과 예산 연동시켜야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혜원이 말 한번 들어보죠. 왜 내가 이혜원이를 잘 아냐면 우리가 서초구 이혜원이 그 구역에 우리가 그 45년 동안 그 지역에 내가 지금도 집을 거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 알죠. 서초 갑인가 어딘가 우리 구역에서 나와요. 이혜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가 29일 한국경제는 인구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위기를 모두 알고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관했던 회색 꽃불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며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한번 국가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된다면 가서 일할 수 있죠. 왜 이것을 국민의힘당에서 막고 난리를 칩니까? 그는 우선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 구조적 이슈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 5가지를 꼽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히 했을 때 치명적 이해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하는 용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전문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뽑았겠죠.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 예상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때그때 예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있죠.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뗄래야 뗄 수 없이 더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제한 게 아니라 미리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계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하는 늘리는 예산처, 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재명 정부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돈을 막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해운 장관을 이렇게 야당에서 데려온 것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 찬사를 보내겠어요. 우리 국민은. 그리고 지금 소규모물이 좁고 그 이해운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이 나라를 위해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로막고 무슨 당리 당략, 우리가 국민이 싫어한 건 당리 당략이에요.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세요. 국민이 혈세를 가지고 돈을 받아 먹었으면은 지금 패거리 문화 지랄을 하지 말고 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 당이 우선입니까? 당이? 이 국가 민족이 중요한 거지. 상당히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참 난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약간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한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당은 쫄짝무들이에요.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자기 당에만 집착돼 있고 자기 뭐 인원 하나를 뺏긴다는데 집착돼 있잖아요. 그 당이 왜 존재합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그 인물이 필요로 해서 장관을 쓰겠다는데 왜 그것을 무슨 이중재인데 김중재 무슨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냐 하고 이따위 소라고 가론 유다를 갖다 집어넣고 이 짓을 합니까? 누가 배반을 해요? 이 여야가 자기 당에서만 뽑는 거 그것이 폐쇄된 그런 인물을 이렇게 선정 방식인데 뭐 그냥 야당에서도 쓸만한 인물을 갖다가 픽업해서 쓴다는 것은 그건 참 사고방식이 열린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그 반대편으로 장동혁을 비롯해서 국민의힘당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인물들이 다시 차기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이 너무 민주당에 비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민의힘당이 다 힘을 보태고 국민의힘당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